전두환 전 대통령이 곧 출간될 자신의 회고록에서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역사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 서문에서 12.12와 5.17이 자신의 사적인 권력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되고 있겠지만 자신을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먼저 자신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줄 의사를 밝혔다고도 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 사태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재물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을 재물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광주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된 게 원죄가 돼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게 됐다고 서술했습니다. 당시 발포 명령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면서 1997년 대법원이 발포 명령이 있었다며 전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 판단과 상반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역사 왜곡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독한 자기 합리화라면서 이미 법정에서 군사내란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역사적 평가도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시대적 상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살인자의 추악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왜곡 서술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부정 등 5.18 단체 등이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한 전두환 회고록 1권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 배포 등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전시 등이 이를 어길 경우 5.18 단체 등에 일회당 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검찰은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전 대통령은 이 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짓고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조 신부와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전 대통령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1995년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5.18 관련자들과 단체들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면서 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한 회고록으로 광주와 5.18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죠. 오늘이 그 첫 재판일인데 첫날부터 법정 출석은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예정된 첫 재판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는 어제 오후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광주에서 받는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지난 2013년 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광주까지 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 시작이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태도를 뒤집은 겁니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대법정으로 재판 장소를 바꾸고
경찰 경호 인력만 70명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재판 준비를 마친 법원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가 공식적으로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와 논의해 오늘 오전 중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주장을 담은 회고록 출판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18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도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전 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전 씨가 자진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장 발부 등을 통해 전 씨를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 대통령 측이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한 건데요. 지난번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사유로 들어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도 제때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 측은 광주의 민심 등으로 인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재판이 정지됐고 방청권 배부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앞서 전 대통령 측은 5월 3일 기소된 뒤 한 차례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거절당했고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2차례 재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전 대통령이 이번엔 광주 민심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진지함이 없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피해자인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5.18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서글프고 또 때로는 분노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형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보수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과 관련해 광주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꺼냈는데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 매체는 최근 이순자 씨와 연희동 자택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 씨가 7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출연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단임 대통령을 이뤘고 민주화 요구를 다 실천해주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냐며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해달라 증언해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전 대통령의 치매 증세를 거론하며 조금 전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 무슨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며 광주는 치외법권적인 곳이 아닌가 느끼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발언이 알려지자 5월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래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죠. 법적 판결을 우선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광주에 와서 따뜻하게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참여할 거 참여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당사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광주 항쟁의 원원도를 대신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전 대통령은 역시나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강제 구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불출석 사유는 알츠하이머 증세였고 이번엔 독감이었습니다. 독감과 고열 때문에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외출이 어려워서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불출석으로 신원 확인과 공소사실 확인 등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3월 11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은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민주화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미루거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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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이순자 씨가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제 한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5.18 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재판을 통해 심판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재판도 피고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제대로 열리지 못한 가운데 오는 3월 열리는 재판에는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1980년 5.18 당시 남모 씨는 구 노동청 쪽에 있다 총알에 어깨를 맞아 다쳤습니다. 총탄의 성분과 각도 등으로 미뤄 헬기에서 쏜 총탄에 맞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헬기 사격으로 집에 지붕이 뚫리고 벽에 총알이 박혔다는 증언도 적지 않습니다. 우에서 총 쏜 게 밑으로 총 와서 이렇게 보면 총구멍이 다 보인다는 게. 하지만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헬기 사격의 실제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밝힐 한 단서가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내란 목적 살인 등 피의 사건의 검찰 조서 일부입니다. 당시 육군 103 항공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는 광주천을 따라 천에다가 위협 사격을 하라고 했다. 폭도들에게 무차별 제압 사격을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인명피해를 우려해 자신은 사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시 지휘부에서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사실은 증언한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증언들이 37년 동안 묻혀있는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